벌써 마더텅 수하를 하는 학원이 있더라고. 와, 장난 아니겠더라. 진짜 기초적인 거 진짜 딱딱 다 하고 나서 봐도 안 늦은데 급한데도 되게 많은가 봐. 마음이 급한가 봐 이게. 기다림의 미학도 필요한 편이야. 개념을 잘 다져놓고 가야지. 이게 처음부터 어려운 문제 붙잡고 계속 앉아있으면은 수학적으로 의욕이 그냥 꺾이는 거야 바로. 계속 하면서 이게 성취감 같은 걸 맛봐야 되는데. 명제 보겠습니다. 자, 명제와 조건 한번 볼게요. 자, 명제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그 집합이랑 계속 연관이 되어 있는 거거든. 명제라는 것도 집합이라는 게 조건이 뭐였어? 누가 봐도 명백하다, 누가 봐도 딱 정확하다, 뭐 이런 의미였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키 큰 사람들의 모임 이러면 누가 키 크냐는 주관적으로 다르잖아. 그러니까 누구의 주관도 개입하면 누가 봐도 명백해야 돼. 명제도 그런 의미를 갖는 거거든. 누가 봐도 명백해야 된다 이런 의미를 갖는 건데, 이 명제를 배우기 전에 조건이라는 게 필요해. 그래서 조건이라는 걸 먼저 정의하고 나서 조건에서 무언가를 만족하면 명제가 되는 거야. 이해갔어요? 조건이라는 걸 먼저 배우고 나서 조건에서 뭔가 해당하는 조건을 만족하면 명제가 되는 거야. 그러면 명제라는 집합이 큰 거야? 조건이라는 집합이 큰 거야? 이것도 알고 가야 되니까. 조건이라는 게 있는데 이 안에서 뭔가 더 만족을 하면 명제가 되는 거라서 과연 조건이 무엇인가부터 배워야 된다고. 알았죠? 그러니까 조건이 뭐냐 이렇게 하면은 명제는 뭐냐 이렇게 하면은 일단 이렇게 나와있죠. 자, 2는 짝수다. 맞아요, 틀려요? 맞지? 완전히 맞죠? 명백하지? 자, 근데 1 더하기 3은 6이다. 이거 맞아요? 틀려요? 틀렸지? 틀렸다라는 게 확실하지? 그런 명제야. 그러니까 어떤 문장이 딱 주어졌을 때 이게 맞다 안 맞다가 확실하면 그게 명제인 거야. 무조건 맞는 게 명제가 아니라 맞다 안 맞다가 확실하면 명제인 거야. 알겠어요? 이 뜻이야.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 조건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x는 짝수이다 이다요. 이거 맞다 안 맞다 확실해요 안 확실해요? 모르지. 확실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잖아. 이런 거를 조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중에서 x값을 뭔가를 딱 정해가지고 3은 짝수이다 이러면은 맞아요 틀려요? 틀렸지. 틀렸다는 게 맞죠. 뭐라 해야 돼? 틀렸다라는 게 확실하지. 그런 명제인 거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자, 이 문장이 그럼 내가 이렇게 좀 와닿게 좀 써볼게. x는 5로 나눈 나머지가 3이다. 이렇게 쓰면은 일단 이건 조건 맞지? 근데 이거 쓰려니까 손가락 쥐나요 안 쥐나요? 쥐나죠? 윤여가 이거 맨날 이렇게 쓰라 하면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으악 내 손 이렇겠죠? 그래서 얘를 간단하게 뭐라고 표현을 할 거냐면은 px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얘 의미가 뭐냐면 이런 긴 문장을 이렇게 표현하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x에 대해서 별 혼동이 없다면 p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너네 그래서 선행 때 많이 봤던 이 p는 q이다 뭐 이런 본 적 있죠? 그 말하는 p가 이 뜻이야. 이 긴 문장 쓰려니까 손가락 쥐가 나서 내 손 이래서 그냥 p라고 쓰는 겁니다. 네, 알겠죠? 그 뜻이고 그리고 이제 밑에 보면은 뭐 이런 얘기가 있죠. 천은 큰 수이다. 자, 이거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이거 사람 주관마다 다르지. 누가 생각할 때는 이게 큰 수일 수도 있고 누가 생각할 때는 작을 수일 수도 있잖아. 참거짓 영부가 확실해요 안 확실해요?
누구의 주관도 개입되면 안 돼요. 누가 봐도 명백하지 않잖아. 그럼 이건 명제가 아닌 겁니다. 근데 조건은 뭐다? x에다가 뭔가를 집어넣었을 때 참거짓 여부가 확실하잖아. 그럴 때는 조건이라고 하는 거고. 근데 그러니까 이거는 넣을 때마다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잖아. 그런 여부가 확실할 때는 조건인 거고, 참거짓 여부가 완전히 확실할 때는 명제인 거고, 참거짓 여부가 확실하지 않을 때는 명제가 아닌 거예요. 그치? 그 집합 때 그 보기 선자에 골랐던 거하고 되게 유사해요. 그래서 보기 1번 한번 볼게요. 다음 중 명제인 곳을 고르고 참거짓 판단하여라. 자, 이랬거든요. 자, 1번 환경을 보호하자. 버리세요. 자, 2번은 뭐죠? 자, 2번 어떻게 생각해? x값에 따라서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이거 조건이야, 명제야? 조건이야. 이제 구분할 수 있겠지? 조건, 명제. 3번 한국의 동쪽 끝에 있는 섬은 독도이다. 확실한 거예요. 확실한 거예요. 예, 맞습니다. 좀 애매하지, 그죠? 3번 동쪽 끝에 있는 게 독도 아닐 수도 있잖아. 아저씨 뭐야? 하여튼 예, 참이래요. 4번 자, 근데 이건 좀 이럴 수도 있어요. 뭐 쓸데없는 얘기긴 한데, 한쪽 동쪽 끝에 있는 섬은 독도이다를 학교 선생님한테 물어봤어. 그러면 이럴 수도 있잖아. 진짜로. 진짜 이럴 수도 있잖아. 아니야. 이럴 수도 있고, 맞아.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럼 결국 뭘 선택해야 되냐? 학교 선생님 말씀에 따라야 됩니다. 학교 시험은 학교 선생님 말씀이 법입니다. 알겠지? 이거 시험을 떠나서 학교 선생님이 생각하고 있는 그 의도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 말씀 법입니다. 자, 쓸데없는 얘기였습니다. 4번 x는 3의 배수이다. 이건 조건입니까? 명제입니까? 조건입니다. 5번 소수는 모두 홀수이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지. 틀렸다는 게 확실하잖아. 그 명제야, 아니야? 맞아요. 됐죠? 오케이. 자, 그다음 명제의 부정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명제의 부정이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4는 2의 배수이다. 이거 한번 들어볼게. 근데 이제 이렇게 쓰기에는 손가락에 내 손 쥐나니까 그냥 이거를 P라고 쓰는 거죠. 이거 대신에. 근데 이걸 부정하면은 어떻게 될 거냐면, 부정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뒷공문이 있지. 이거를 바꿔주면 돼요. 그럼 이다의 부정이 뭐야? 아니다죠. 그래서 쓸 때 4는 2의 배수가 아니다야. 그러면 이제 이 부정이라는 건 기호로 어떻게 나타낼까 이렇게 했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썼어요. P가 아니다. not P 이렇게 썼거든. 근데 not마저도 손가락에 쥐가 난다 이거야. 그래서 어떻게 쓴 거냐면 이제 물결표를 쓰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 뜻이 뭐냐면 이제 이 원래 명제를 부정했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학교 시험에 서술형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거야. 루트 2는 유리수이다. 이거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죠. 근데 이걸 부정할 때 너네들 이거 부정이 뭐게? 부정 뭐게? 루트 2는 이거 부정하면 어떻게 돼요? 루트 2는 무리수이다 이러잖아. 이거 되게 많이 하거든. 거의 한 7, 80%가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무리수 아닐 수도 있잖아. 허수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리수이다라고 쓰면 안 되고 반드시 뭐라고 써줘야 되냐면 이다의 부정을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부정하면 반드시 무리수가 아니고요, 유리수가 아니다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알았지? 부정은 이렇게 하는 거야.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 문장을 놓고 이거 단어만 봅시다. 이거 P만 딱 보면은 첫 번째 용어로 not P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P가 아니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원래 명제랑
내가 이걸 앞으로 원명제라고 할 거거든. 왜냐면 교과서에 이 P라는 데에서 이게 무슨 명제다라는 그런 언급을 없어.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냥 이름 붙인 거예요. 원래 명제다 줄임말로 원명제 이렇게 할게요. 원명제. 그리고 이제 이거는 부정이죠. 그래서 원래 명제랑 이 부정 간의 관계를 한번 보자고요. 그럼 원래 명제가 참이면 부정하면은 뭐가 되게? 이게 확실해져요. 이거 확실해요. 부정하면은 무조건 거짓이야. 근데 원래 명제가 만약에 거짓이야. 그 부정하면은 무조건 뭐게? 참입니다. 자, 잘 들어봐. 명제라는 거는 참 거짓 여부가 확실한 거라 그랬지. 조건 중에서도 참 거짓 여부가 확실한 거라 그랬어요. 확실하기 때문에 그걸 부정했을 때는 거짓일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집합적으로 참 집합이 있고 거짓 집합이 있을 거 아니야. 참 명제가 있고 거짓 명제가 있고 이 여집합 관계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렇듯이고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조건은 뭐냐면 부정했다가 또 부정했어요. 뭐게? 그냥 B다 이 뜻이야. 그러니까 이게 뭐랑 되게 유사하냐면은 항상 이 그 명제라는 이 기호랑 집합이랑은 항상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거든. 그래서 항상 이런 기호 같은 것들은 집합적으로 같이 연관지어서 생각해 주는 게 편해요. 그리고 실제로 문제 풀 때도 이런 기호보다는 진리집합의 형태를 상상해서 풀어보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정리를 할 거냐면은 일단 원래 명제를 이제 P라고 하고요. 이것들을 만족하는 집합을 라지 P라고 할 거예요. 그럼 이걸 부정하잖아. 부정하면은 결국 뭐하고 똑같냐면 집합적으로 P의 여집합이랑 같습니다. 자, 이렇게 네모 박스로 좀 정리해 놓을게요. 계속 네모 박스로 정리를 할 거거든. 그래서 요 연관관계를 항상 명제라는 기호하고 집합이라는 이 기호하고 항상 같이 생각해요. 같이.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집합적으로 되게 많이 배웠잖아. 여집합, 합집합, 뭐 교집합, 차집합 이런 거 되게 많이 배웠지. 그게 이 기호랑 계속 연관이 돼요. 알겠지? 그래서 이 집합들의 연산이 결국 이 기호의 연산이 되기도 해.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럼 역의 의미는 무슨 의미하고 같다? 부정의 의미는 무슨 의미하고 같다? 여집합이랑 같다. 이 뜻이에요. 이 부정이라는 게 여집합이랑 같다고. 그러니까 여집합이 뭐였어? 다시 원래 집합이었잖아. 그게 이 뜻이면. 같은 의미예요. 자, 맨 밑에 쌤이 그 형광펜 칠해 놓은 거 보이지? 그게 그 뜻이야. 루트 2는 무리수이다의 부정은 유리수이다가 아니란 말이야. 뭐야? 무리수가 아니다야. 이거 명심해 놔야 돼요. 꽤 자주 나오니까. 자, 그 다음에 03 용어의 정의, 증명, 정리 이렇게. 순서가 정리부터 먼저 나와야 되는. 정의는 뭐 길게 설명 안 할게. 그냥 딱 간단 명료하게만 봐도 별 무리 없거든요. 정의는 그냥 이게 왜 그런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약속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잘 봐. 자, 이렇게 생긴 도형을 뭐라고 하자? 사각형이라 하자. 왜? 그냥 이 뜻이야. 그냥. 그래서 사각형이라 합시다 우리. 그렇게 부릅시다. 그럼 이게 원숭이다. 원숭이라 합시다. 그럴 수 있는 거야. 이게 사람들끼리 약속인 거야. 그냥 의미 자체가. 그러니까 왜 그런지를 따지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부릅시다. 그런 걸 정의라고 하는 겁니다. 되셨죠? 그 뜻이고. 자, 근데 정리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들어볼게.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건데 각 대변의 비가 두 쌍의 변이 평행인 사각형을 뭐라 부릅니까? 평행 사변형이라고 부르죠. 왜?
그냥 평행 사변형이라 합시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평행 사변형의 정의가 뭐다? 두 쌍의 대변의 길이, 대변 길이 평행한 거를 평행 사변형으로 하자는 거야. 근데 이렇게 정의를 했을 때 생겨나는 성질이 있죠. 그런 성질을 내가 파란색으로 그려보면 어떤 성질을 갖고 있냐면은 두 대각선이 서로를 어떻게 하지? 이등분한다는 걸 알고 있지. 이렇게 정의를 했더니 이 도형은 알고 보니까 대각선으로 그었을 때 두 대각선이 서로를 이등분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뭔가를 우리가 약속해서 정의를 했을 때 새로 태어나는 성질 있지. 이런 거를 정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간단하게 이렇게 기억해. 새로 태어나는 그냥 성질. 이렇게 기억해 주면 돼. 근데 특히 이 정리라는 거는 뭐냐면 내가 뭔가를 정의했을 때 만들어진 성질을 말하는 거잖아. 그래, 이런 성질들은 항상 보여줘야 돼요. 왜 그런가? 이런 것들은 보여줘야 돼.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하는 과정이 증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자세한 증명은 하지 않겠지만 이제 보통 합동 조건을 이용해서 증명을 하죠. 그래서 ASA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변의 길이가 똑같네, 이게 똑같네 이렇게 해서 두 대각선은 서로 이등분하는구나. 그래서 이등분하지 얘들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알겠지? 자, 구분 잘하세요. 정의는 뭐다? 그냥 약속인 거고 정리는 이 약속했더니 새로 태어나는 어떤 성질을 말하는 거고 이런 성질들은 반드시 뭔가를 보여줘야 돼. 납득하기 위한 과정을 뭐라 그러면 증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가끔씩 보기에서 나오거든. 그러니까 뭐 하남권 내에서는 잘 안 나오지만은 막 강남권 내에서는 막 이런 거 물어보기도 해. 다 이거 기억나 혹시? 중학교 2학년 때 했던 거? 나는 기억나는데 안 한 지 오래됐지만 사각형이고 사다리꼴이고 평행사변형이고 조건 추가하면 직사각형 또는 마름모. 근데 이게 완성체가 뭐야? 정사각형 뭐 이런 스토리가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그냥 잘 훑어는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건 뭐 사사건건 끝까지 외워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조금 부담스럽죠. 그러면 언제 준비하면 되냐면 내신 대비 준비하시는 게 편합니다. 내신 대비 때 문제 봐가면서 준비하시는 게 편해요. 지금 외우려고 그러면 다 까먹잖아. 어차피 외워야 될 거는 나중에 내신 대비 때 하는 게 편합니다. 자, 보기 3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다음 명제가 참임을 증명하여라 이거거든. 1, 2, 3번 얘네들은 다 정리야. 정리. 왜 그런지 보여줘야 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1번 한번 보여줄게요. 두 홀수의 합은 짝수이다. 자, 이거를 증명을 할 건데 증명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일단 두 홀수잖아. 두 홀수. 홀수를 보통 어떤 식으로 드는지 그 아이템을 좀 잘 보세요. 두 홀수라고 하면은 이 두 홀수라는 거는 항상 무슨 꼴로 두어주면 되냐면 2k-1 꼴로 두어주면 돼요. k가 자연수일 때. 근데 우리가 한 개가 필요해요? 두 개가 필요해요? 두 개가 필요하지. 자, 그리고 짝수이다 그러면은 무슨 꼴인 걸 보여줘야 되냐면 2k 꼴인 걸 보여주면 돼요. 그러니까 얘를 적당히 조작했더니 2 곱하기 얼마였다 이걸 보여주면 증명이 끝나는 거야. 그래서 두 홀수를 어떻게 두어주면 되냐면 두 홀수를 2n-1하고 2m-1 이렇게 한번 둬보자는 거야. 다시 두 홀수 a를 2m-1이라고 두고 b를 2m-1이라고 두자는 겁니다. 자, 이때 뭐라 하냐면 nm은 자연수다.
내가 암만 시켜봐야 너네 잘 안 되거든. 그래서 이런 거는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쪽지 시험을 내고 너네들이 직접 해보면서 자꾸 틀리고 나한테 빠꾸 당해보고 이렇게 이제 외우셔야 돼요. 어쩔 수 없고. 근데 이것만 기억해. 홀수를 어떻게 둔다? 이런 꼴로 둔다는 거고, 짝수는 이런 꼴로 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보일 때 어떤 식으로 보여주면 되냐면 결국 이런 명제들은 처음에 너네들이 딱 던져줬을 때 되게 생소한 걸 주진 않거든. 무조건 어떤 식으로 하라는 얘기냐면 학교에서 무슨 명제 나오니까 그거 준비해라, 보통 이렇게 힌트를 주는 편이니까 부담 가질 필요는 없어요. 근데 결국엔 너네들은 이거는 뭔가 생소한 거 나왔을 때 푸는 게 아니라 외워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외우는 대상이니까 부담 가지지 마시고 그때 가서 외우면 됩니다. 자, a 플러스 b 하면 어떻게 됩니까? 2m-1 더하기 2m-1이죠. 자, 그러면은 이거 다 더하면은 2n 더하기 2m-2지. 근데 우리가 얘를 어떻게 보여줘야 되냐면 우리가 짝수인 걸 보여줘야 되잖아. 그러면 2 곱하기 얼마? 이런 꼴을 봐야죠. 그럼 뭘로 해주면 돼요 이제? 2 묶어내면 되죠. 얼마예요 그러면? n 더하기 m-1이야. 그럼 여전히 무슨 수예요 이거? 자연수거든. 그럼 2 곱하기 어떤 자연수 꼴이다 이거 증명 끝난 거예요. 2k 꼴이다 이렇게 됐죠? 이게 증명 끝입니다. 한 개만 더 볼게요 그러면 3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3번 보면 자연수 n에 대해서 n이 짝수이면 n제곱도 짝수냐? 자, 이거 보여줘야 되거든. 그럼 짝수꼴을 어떤 꼴로 둔다고요? 짝수를 어떻게 둔다고요? 2k라고 둔다고. 그러니까 n을 뭐라고 둘 거냐면 2k라고 두자. 그럼 이때 k는 뭐여야 돼요? 자연수여야 되고 이렇게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보여주면 돼? n제곱이 2 곱하기 얼마 꼴이다 이거 보여주면 돼요. 그럼 이거 제곱해봐. 4k 제곱 맞지? 근데 우리 어떻게 보여줘야 된다고? 2 곱하기 얼마다 이렇게 보여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뜯어내면 돼요? 2 곱하기 얼마다 이렇게 보여주면 돼요. 얼마예요 그러면? 2k 제곱이잖아. 그럼 끝난 거야. 네, 끝입니다. 끝날 때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냥 끝. 이게 짝수잖아. 2k 꼴 맞습니다 이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조건. 그래, 조건 내가 앞에서 미리 설명했지만 이제 여기서 뭔가 이야기가 나와 있죠. 이 조건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한번 볼게. x는 소수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이런 걸 조건이라고 하는 거야. 왜 그러냐면 봐봐. x에다 2를 넣으면 어떻게 돼요? 맞지? 근데 4를 넣으면 어떻게 돼요? 틀린 명제가 되죠. 그러니까 어떤 조건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맞는 명제가 될 수도 있는 거고 틀린 명제가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조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조건이라는 게 뭐를 만족해야 되냐면 x를 뭔가를 딱 집어넣잖아. 그럼 참거짓 여부가 확실해야 돼요. 그래야 조건이야. 됐어요? 아까 전에 천은 큰 수이다 이랬지? x는 큰 수이다 이렇게 바꿔볼까? 그럼 이건 조건입니까? 아닙니까? x는 큰 수이다. 아니라는 거야. 왜냐면 x값 뭔가를 넣었을 때 참거짓 여부가 확실해지지 않잖아. 그런 건 조건이 아닌 거예요. 그럼 적어 놓을게요. 이건 조건마저도 안 되는 거예요. 이 뜻이야.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키포인트 있죠? 키포인트. 자, 이런 것도 이야기를 좀 해보면은 x는 6의 약수이다. 자, 이것만 놓고 볼게. 자, 얘는 명제야 아니야? 이거 명제야 아니야? 명제가 아니죠. 참거짓 여부가 확실하지 않잖아. 그래서 맨 위에다가 뭐라고 돼 있어요? x의 값이 주어지지 않으면 명제가 아니다 라고 적혀 있는 게 무슨 뜻인지 알겠지? 그래서 포함 관계를 보면은 명제라는 게 이 조건이라는 그 집합에 포함되는 거야.
알겠죠? 네, 그 뜻입니다. 보기 4번은 이제 조금씩 해보시면 알 것 같고, 자, 진리집합까지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진리집합이랑 명제라는 그 P의 기호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야. 항상 연결지어서 생각해야 되고, 모든 명제 문제는 다 집합으로 환산해서 생각하는 게 편해. 알겠지? 왜냐하면 우리가 집합을 되게 열심히 공부를 했잖아. 그렇다 보니까 모든 명제 문제를 집합으로 바꿔서 생각했을 때가 훨씬 더 편리해.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제 집합을 보여주는 게 편해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이 얘기야. 보통 이 조건이라는 거를 보통 어떻게 주냐면은, 자, 멍 때리지 마시고요. 한 문장 한 문장 설명할 때 되게 중요한 얘기니까. 자, 조건이라는 거를 보통 우리가 P 또는 PX라고 나타내죠. 자, 이렇게 나타낼 거야. 이걸 보통 이제 요 P는 소문자로 나타내요. 소문자. 근데 이걸 만족하는 집합 그러면은 진리, 맞는 집합, 저런 조건을 만족하는 집합 이렇게 부르는 거고, 이걸 뭐라고 쓰냐면 라지 P라고 쓰는 거예요. 근데 이 라지 P의 원소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은, 자, X는 어떤 X이다 이렇게 물어보면은 전체 집합 원소 중에서 그 원소를 PX에다가 넣으면 참이 되는 애들, 그런 거를 진리집합이라고 하는 거야. 자, 쉽게 설명해 볼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조건에서 만약에 P가 X는 12의 약수다. 뭐 전체 집합은 자연수 집합이라고 쳐볼게. 그럼 조건이라는 건 12의 약수 집합이잖아. 12의 약수가 뭐야? 1, 2, 3, 4, 5, 60이지. 그게 진리집합이라고. 그래서 이거를 라지 P로 나타낼 때 어떻게 나타내면 되냐면, 원소 내할법으로 나타내면 1, 2, 3, 4, 6, 12라는 거야. 그래서 이런 소문자 P를 이해할 때 이 소문자 P 아래에다가 라지 P를 써준 다음에 이거 만족하는 집합들 있지, 원소 내할법으로 표기를 해주면 문제 풀이하기가 되게 편리하는 거야. 항상 이런 태도를 가지셔야 돼요. 자, 여기 이거요. 자, 그러면은 잠깐 뒤로 가볼까요? 조건에 부정하고 조건 P 또는 Q, 조건의 부정까지만 합시다. 여기까지만 하고 딱 마칠 거예요. 조건의 부정까지만. 아까 전에 부정이라는 걸 배웠지. not P라 그랬잖아. 그 not P가 집합 P의 무슨 집합이랑 같더라 그랬어요? 여집합이랑 그랬지. 그래서 조건의 부정 이렇게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not P라고 이렇게 둬보라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둬볼게요. 이게 또 not P다 보니까 우리가 항상 여집합이라는 거는 상대적으로 전체 집합이 필요하잖아. 1부터 10까지 자연수 집합 안에서 A 집합이 1, 2, 3, 4, 5면은 여집합이 6, 7, 8, 9, 10이잖아. 그러니까 여집합이라는 걸 정의하려면 항상 전체 집합 필요해. 마찬가지로 부정이라는 이 명제를 정의하려면은 반드시 전체 집합이 필요해요. 알고 계시면 되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피는 이렇게 정해볼게. 전체 집합은 뭐라고 정의할 거냐면은 12 이하 자연수 집합이라 할게요. 1부터 12까지 있다는 소리야.